안녕하세요. 저는 강주국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수 전무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그동안에 쉬지 않고 오늘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국장은 1935년 10월 1일 날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5가죠. 강주국장은 조선인들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충장로 5가에 조선인의 자본으로 조선인이 세우고 직접 운영한 최초의 극장이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의미를 좀 더 두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35년부터 시작해서 일제암울한 시대에 계속 극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시에 문화적인 차별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극장에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안아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한국전 그 이후도 격동의 60년대, 70년대에도 굉장히 그 시대에 맞는 극장의 역할들을 변함없이 해오다가 68년도에 1월 달에 그 불의의 화재가 나서 극장이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극장이 전소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극장을 이제 자네 접자. 당시가 또 TV가 이제 보급되는 시기여서 지금이 딱 접기에는 마땅한 시기지 않나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대 때 지었던 그 극장이 자기 대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어떤 불효의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위에 말을 뿌리치고 바로 다시 극장을 현재의 자리에다가 다시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불과 1월에 불탔는데 10월에 다시 재개관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뭔가 빨리 결정하시고 재개관을 했었고요. 재개관 당시에 이제 1935년 개관했던 강주국장에 돌로 서각이 있습니다. 로고하고. 그것은 다행히 그 화재를 면해서 그걸 강주국장 건물 정면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그대로 그래서 조금 극장의 어떤 정신과 선대였던 극장이 했던 것들을 계속 지금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붙여서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68년도에 재건축을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게 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영화관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극장 직원이 2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직원들이 있었지만 각자 굉장히 부지런하게 극장이 크기 때문에 미술실도 3분 계셨었고 총사하신 분도 층마다 한 분이 계셨었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정직원으로는 지금 4명이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3명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7명이 이렇게 지금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사실에 2분이 계시고 지금 사무실에 저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홍보나 이렇게 또 기획도 같이 하고 있는 신진아 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실에서 매표 업무뿐만이 아니라 극장의 어떤 관리, 극장을 이용하시는 관객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또 일을 협업해서 같이 하는 그 직원들이 매표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사실 조공주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강주국장에서는 가장 오래 80년에 입사하셔서 현재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극장을 거의 당신의 몸처럼 만지시고 또 손질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계속 같이 지내는 동료이지만은 항상 뭔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주국장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스크린 하나의 극장이고요. 그래서 좌석수는 856석입니다. 그래서 1층이 540석, 2층이 310석, 그리고 임금석이 6석이 있어서 총 856석이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공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강주국장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2층에서 보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고 또 1층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1층 의자들이 좀 오래돼서 뭔가 옛날에 나무 이 팔걸이에 걸고 뭔가 스크린 훨씬 더 앞으로 광대하게 펼쳐진 느낌이 들거든요.
뭐 영화 끝나고 뭔가 옛날에 그 영화 커튼이 걷어지면은 밖에 빛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뭔가 그게 불과 몇 초지만은 그 느낌이 굉장히 예,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옛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주극장이 뭐 이렇게 내부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1층은 이제 매표실 또 강주극장의 여러 가지 뭐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는 만축 상점이 있고요. 1.5층은 예전에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원래는 사무실이었어요. 이제 사무실이 이제 97년도에 저쪽 제일 위층으로 가건물로 옮기고 여기에 이제 매점을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 뭐 원래 이제 극장의 매점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잠깐 바짝 했었는데 이제 강주극장 현재 매점을 운영을 하지는 않고 여기가 이제 강주극장의 그동안의 역사나 그동안의 강주극장 공간에 썼던 여러 가지 소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현재는 1.5층이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강주극장 그 설립 때부터 쭉 사용했던 뭐 35mm 영사기 2대와 그다음에 뭐 60년대 후반에 강주극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뭐 리사이틀 공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신문 광고들이나 복도 쪽에 강주극장에 근무하셨던 그 직원분들의 사진이나 옛날 강주극장 불타기 전에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풍경들이 복도에 이렇게 액자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층에 이제 영사실이 35mm 영사기 2대와 디지털 영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설치가 됐었는데 35mm 영사기 2대가 있다 보니 공간이 안 나와서 강주극장 좀 특이하게 디지털 영사기가 상영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은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강주극장이 개관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꼭 극장에서 영화가 많이 나오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굉장히 무대가 넓었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극들이 극장에서 상연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 상가에다가 극장을 세웠으니까 거기서 상영되는 영화야 자기들이 사전에 뭐 검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극은 검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요? 극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순사들이 매해 공연할 때마다 앉는 자리를 이제 임금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혹시라도 무대에서 자기들로 봐서는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 연극 배우가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뭔가 뭘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호루라기를 불러서 그 공연을 중지하게끔 한 번은 뭐 경고하고 두 번은 주의 세 번째는 오늘 공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임금석이라는 공간 자체가 검열석 약간의 그 선도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성자 관람 불가 영화를 학생들이 보러 왔을 때 주로 학생 부장님들이 거기 앉아서 학생들이 혹시 청불 영화를 보러 오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가장 손으로 이렇게 규민 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검열석으로 사용을 했었었고요. 저희 그냥 97년도에 약간 그 영사기랑 이런 부분들 교체하고 레노베이션 하면서 임금석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제 잔재고 해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극장 공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야지 우리 어떤 그 이전의 어떤 역사들도 그 존재를 보면서 다시 회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임금석을 다시 한번 그냥 제대로 복원을 해보자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제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강주극장 예전에 이때는 극장 운영할 때 다 이렇게 입회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묵었던 옛날 숙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좁다란 골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한 3년 전부터 구청하고 좀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서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서 원래 그 골목이 굉장히 쓰레기가 넘치고 말도 못하게 악취가 많이 풍겼던 동네였었는데 강주의 이런 극장 문화사를 담는 여러 가지 아카이빙을 그 골목에 조성을 해놔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강주극장 와서 관객들이 그린 영화 송간판도 보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있는 박태규 선생님이 또 직접 그린 간판을 보면서 뭔가 옛날
극장을 이용하셨던 분들, 옛날 극장에 일하셨던 분들은 이런 또 멋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뭔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영화 간판학교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판의 맥이 박태균 선생님이 그만두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을 통해서 이 간판이 계속 강주극장에 있는 한 간판을 배우고 간판을 그려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1년에 한 번씩 영화 간판학교 열어서 참여한 시민들이 한 15분 정도 되시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뭐 1년 동안 아니면은 또 뭐 최근년에 강주극장에서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를 한 편을 선정을 하시면은 그러면 박태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처음 OT하고 간판을 그리는 어떤 작동 기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간판학교를 통해서는 한 점의 간판에 한 15편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한 영화들이 그려지고, 그게 이제 강주극장이 10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10월 저희 개관 영화제를 합니다. 그때 저희 뭐 개막식에 가장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그렸던 시민들이 같이 오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같이 와서 간판을 강주극장 건물에 올리는 거죠. 그냥 아시다시피 간판이 예전부터 극장의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좀 극장의 역사에서 품었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좀 이렇게 뭔가 좋고요. 강주극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뭐 25,000에서 3만 명의 관객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연 1만 명 관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절반 이상이 관객이 떨어진 상태고요. 1만 명 관객이 소중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강주극장 공간이 또 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그 이상의 관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OTT로 많은 관객들이 뭔가 지금 쏠려가는 이런 시대에 극장으로 관객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이 되지만 이게 뭐 뚜렷한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극장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영화가 스크린과 객석 사이에서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하나의 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관객분들도 뭐 OTT도 OTT지만은 또 극장에서 그런 어떤 함께 보는 그런 어떤 즐거움들을 분명히 잊지는 않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분발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